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태진아 씨 소식이 오랜만에 들려왔어요. 음악은 장난이 아니야. 이거 제목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안지윤 기자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태진아 씨의 히트곡이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에 따르면요. 사랑은 이 장난이 아니야가 아니라 우정은 장난이 아니야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태진아 씨 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붙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송대관 씨죠. 송대관 씨가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혼자 출연했는데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기분 나쁘게 태진아랑 함께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 와서 기분이 좋다. 근데 그러면서도 없으니까 허전은 하다라고 은근한 또 이제 이런 친분을 과시했는데 과거 태진아 씨도 이제 MBN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을 때 송대관과 친하다고 전혀 안 친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정말 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야, 이게요. 이제 본인들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방송에서는 되도록 쓰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재수 없다는 표현을 송대관 씨가 쓰신 거예요. 재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 거친 표현까지 쓴다면 우리가 송대관 씨, 태진아 씨의 이른바 쇼윈도우 우정에 속아왔던 걸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선배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라이벌이 형성된 게 방송가의 승진이하고 혜성이었었거든. 예, 맞습니다. 근데 승진이가 일찍 떠났잖아. 91년도 떠났잖아요. 네. 떠나보니까 라이벌 구도가 없었었어요. 네. 깨지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 라이벌이 생긴 게 태진아 송대관이야. 어? 송대관 선배하고 나하고 친한 것 같잖아. 그치? 친해요. 별로 안 친해. 최근에 친해진 거지. 콘서트를 한 15년 하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거야. 그래서 최근에 친해진 거지 그 전까지는 별로 안 친했어. 영원한 나의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내 마음을 하나만 준다면 우리 좋고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나는 행복해. 근데요, 허준 변호사님, 두 사람이 앙숙인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해도 화면 보세요. 딱 두 사람이 같이 잡히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게 그냥 저희가 입이 귀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반자 노래 같이 부르는 거 보셨잖아요. 저렇게 찰떡궁합이 라이벌이 어디 있습니까? 송대관 씨가 먼저 데뷔는 했어요. 그리고 해뜰 날이라는 곡 75년도에 네. 처음 이제 먼저 스타덤에 오르기는 했고요. 그리고 우리 태진아 씨 정말 오랫동안 무명 생활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늦게 한 89년에 옥경이라는 이 곡 너무 잘 아시죠? 네, 무명 생활 극복하고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연예계 공식 앙숙 콤비라고는 하지만 공식 앙숙 콤비 와 대박 네. 사건. 근데 이 공식 앙숙 콤비가요 같이 라이벌 콘서트를 무려 18년 동안 어머, 그래요? 2019년까지 18년 동안 이 같이 콘서트도 하고 라이벌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그런 진짜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틱틱거리지만 그 밑에 묻어있는 애증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이렇게 매년 콘서트도 같이 열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라이벌 콘서트를 못 열은 지 지금 한 2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한 3년째 2, 돼가잖아요. 3년 네,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태진아 씨가 올해 개인적인 바람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됐기 때문에 송대관 씨랑 라이벌 콘서트로 같이 하고 지난해 못했던 50주년 콘서트를 여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벌써 데뷔 50주년 됐나 봐요. 그리고 18년간 라이벌 관계지만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우정이 30년이래요. 와, 그 천하의 강산도 30년이면 3번이나 변하잖아요. 근데 30년 우정을 어떻게 지켜왔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님도 형수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저도 옥경이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32년 동안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기 싫어도 억지로 만나는 경우가 덜어 있어. 말하자면 고만 보고 싶은데 또 불러.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이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해야 하니까. 네가 뭐 부분적으로 놀아놓으면 하나 볼 게 없어. 눈은 작지. 뭐 눈 얘기 형이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왜? 형이나 나나 비슷한 눈이니까. 한 병 내지 두 병씩 마시고 자고
매일 그런 생활을 하니까 육아 못 견디는 거야. 육아 헐었어. 그래서 수술을 좀 했지. 병원비 내기도 참 벅찼는데 그때 우리 태진아 씨가 수천만 원 병원비 대줬잖아. 다시 한번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형이 나한테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형한테 감사하다는 형님 노래 덕분에나 내가 형님 덕분에 야,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진짜. 내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빌려주는 세 가지 물건 중에 책, 우산, 돈이 있어요. 그런데 최준범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송대관 씨가 뭔가 이 몸이 안 좋아서 큰 수술 받았다는 건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기억이 나요. 그때도 병원비 대줬다는 거 다 저희 전해드렸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다 그 병원비가 물론 수백만 원도 많은 돈이지만 수천만 원을 선뜻 빌려준 게 아니에요. 또 내줬대요, 세상에. 성경을 인용해 볼까요? 아, 성경에 뭘까요? 이런 말이 예. 있어요.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아. 저는 그 말이 적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1, 2푼 저는요 아주 적은 돈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안 가요. 아하. 이 두 분의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일 때 뭐 앙숙이고 대결 구도지만 정말 오랫동안 동지로서 아니 형제로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네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수천만 원의 돈, 자기가 그 돈 벌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게 번 돈에 수천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대줬다고 하는 건 이 형을 내가 살려내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태진아 씨가 송대관 씨한테 저런 모습 보이고 또 거기에서 송대관 씨는 태진아 씨에서 감사 표현하는 것은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형제간에도 돈을 그렇게 쉽게 주고 이러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 두 분은 사실 피를 섞은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냥 연예계에서 만나서 두 분이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 고마움이 남아있다고 저는 봐. 어찌 보면 한 사람만 있는 것보다 둘이 기대고 있는 것이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태진아 씨 입장에 송대관 씨가 건강을 회복해 다시 뛰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 마음의 표현이 결국 수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병원비로 내주면서 쾌유하기를 바라는 동생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진아 이 밑에 자막 보세요. 태진아 씨가요. 진짜 겸손의 말씀을 하네요. 오히려 내가 송대관 덕분에 지금까지 잘 됐대요.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최명기 원장님,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건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그 안에 정말 진한 우정과 사랑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 티격태격하는 거는 옆에서 볼 때만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티격태격의 문제는 당사자의 감수성이거든요. 아하. 옆에서 보기에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는 장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분 나쁜 말을 어디까지 참을 수 있냐에는 내공이 달라요, 사람마다. 아하. 근데 두 분 다 기분 나쁜 말을 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이만큼 내 기분 나쁜 말을 받아줘서 받아치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요, 그 또 밑바탕에는요, 이 사연도 한몫한 것 같아요. 읽어드릴까요? 태진아 씨가요, 2020년 동치미, MBN의 간판 프로그램이 동치미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전했어요. 뭐라? 송대관 씨 어머니가요, 콘서트에 오셨대요. 태진아 씨 콘서트에 오셨나 봐요. 진아야, 대관이하고 싸우지 말고 알았지? 잘 살아야 한다. 사이좋게. 라고 말씀하신 게 돌아가시기 전에 태진아 씨한테 했던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울림이 컸나 봐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 이야기가 태진아 씨 그동안은 좀 장난스럽게 두 분이 티격태격을 보여줬는데 정작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가 보기에는 둘이 이렇게 자꾸 싸우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고 또 송대관 씨가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 아내가 이런 법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송대관 씨도 한동안 활동을 못했었는데 네. 이때도 꾸준히 태진아 씨가 곁을 지켜줬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두 사람 모두 돈독한 관계를 현재까지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태진아 씨가 한편으로는 진짜 은인일 수 있어요. 은인. 그렇죠? 송대관 씨 부부에게는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네. 자, 얘기 한번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오래됐죠. 그 전에 이제 형수 뭐냐 그렇지. 공주는 외로워. 공주는 외로워 할 때부터 그게 95년인가 6년이지 아마. 그때가 공주는 외로워가. 그다음 지금은 이제 뭐냐 카세트 테이프 안 나오는데 그 당시 때는 카세트 테이프 나왔어요. 야,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네. 하고 있죠. 나는 없지. 이게 없어요. 너 아주 청순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의 배우였었는데 코미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으시는 거야. 아니 내가 코미디 웃기는 거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이제 공주는 외로워 음반까지 내가 제작하게 됐죠. 아프게도 하지마 누가 알아줄까 혼자라는 외로움을 나는 공주라 외로워. 근데 태진아 씨가요. 앞서 뭐 송대관 씨하고도 인연이 참 오래됐지만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오승근 씨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김자옥 씨 얘기가 지금 갑자기 나왔네요. 어떤 인연이 있어요? 두 부부와 각각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일단 김자옥 씨는 배우인데 어떤 인연이 있어 하실 수 있는데 지난 1996년이죠. 김자옥 씨에게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을 선물을 했고 이 노래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당시 무려 6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그 당시 진짜 이 복장부터 해서 공주 신드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오승근 씨랑은 또 어떤 인연이냐면 오승근 씨가 한때 정말 잘 나가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약 70억 정도의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김자옥 씨가 곁에 다가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남은 게 뭐냐? 그러니까 나 뭐만하다. 그럼 당신 노래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주는 외로워를 만들었던 태진아 씨의 프로듀싱 능력을 알기 때문에 결국 오승근 씨에게 태진아에게 가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태진아 씨가 선물해준 노래가 바로 있을 때 잘해입니다. 이 노래를 태진아 씨가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 노래가 성공하면서 오승근 씨는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열게 된 거죠. 그랬군요. 이 오승근 씨, 김자옥 씨 부부와도 인연이 깊군요. 근데 이수영 교수님 덕분에 참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자옥 씨 오랜만에 진짜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채널 이리저리 돌리다가 아마 재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이 김자옥 씨 얼굴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잠깐 봤었는데 아우 옛날 생각이 많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네. 너무 앳된 얼굴에 진짜 참한 분이 사실은 이거는 기획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기획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드레스를 입고 그 참하신 며느리 상인데 나와가지고서는 공주는 외로워라는 맞아요, 이제 뭐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많이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진짜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갑자기 이제 그 말씀하니까 저도 그 화면이 아련히 떠오르기도 하고 좀 추억에 젖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태진아 씨의 음악 우정은 장난이 아니야 이 사연을 들어봤는데 그런데요 태진아 씨에게 장난이 아닌 게 또 있습니다. 음악은 장난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최근에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대가 펼쳐졌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도는 거리에서 손은 왜 들어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떠나려니 미안해 말없이 기다려준 당신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순 없지만 당신은 언제나 눈물을 감추고 있었나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당신만을 사랑해요 이 영원한 동반자여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한참 후배들의 목소리로 태진아 씨 노래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는데, 근데 태진아 씨 하면은 뭐 지금이야 뭐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고 소속사도 운영하며 이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이 좋았을 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태진아 씨가. 네, 태진아 씨가 1973년 추억의 푸른 언덕으로 데뷔하고 올해 벌써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허.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드린 내용을 보면은 정말 불곡 없이 승승장구해 왔을 것 같은데 무명의 기간이 꽤 길었다는 거죠.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이 생활고 때문에 결국 1980년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밤무대 활동도 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1989년 운명 같은 노래를 만납니다. 바로 옥경이죠. 옥경이가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무명 생활을 청산했는데 이 노래가 태진아 씨에게 더욱더 남다른 이유는요. 이 이름 옥경이 실제로 아내 이름 이옥형에서 따온 제목이기 때문에 야. 더욱더 이 노래가 남달랐던 겁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태진아 씨 미국 이민 생활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2022년에도 미국에서 동양인 차별이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갔을 때 3개월 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네, 또 거기서 내가 수입도 뭐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장례를 못 봤어요. 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고 나서 하루는 청주를 내려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콩나물 국밥을 먹는데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시가. 근데 거의 뭐 우리 엄마를 놓고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쓰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탄생한 게 3호곡이에요. 대박, 신기하다. 이 3호곡은 가슴에 제가 이렇게 한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부모의 장례 또 임종을 못하는 게 최진봉 교수님 사실 자식으로서는 불효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그게 한으로 남아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더 제가 볼 때 환이 됐던 것은 본인이 지금 80년대 초에 우리 이게 나왔지만 이 노래가 히트가 안 되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생활고에 휩살다가 어떤 일까지는 본인 말이 하면 쓰레기통을 주워서 쓰레기통 안에서 음식 주워서 먹었대요. 노숙도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 3개월 만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비행기표를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올 수가 없었던 그 마음에 얼마나 그게 큰 짐으로 남았겠습니까? 한도 되고요. 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장례에 참석을 못했고 4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니 묘소를 가려고 청주로 내려가는데 식당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3호곡이라는 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를 보니까 절절하게 본인의 마음을 그대로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 아픈 마음, 상처 그리고 안타까움이 그 3호곡이라는 시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좀 내가 작사 내 노래 그 곡으로 쓸 수 있겠냐 허락받고 그 노래를 만들었으니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네요. 태진아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머니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 미국에서 그 고통받던 시간 그 시간이 생각나지 않겠냐고요. 그런 이 곡이 갖고 있는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태진아 씨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러네요. 그런 곡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처지와 뚝 닮았던 3호곡. 최근에 이 후배가 그 감성으로 다시 한번 불렀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에 찌든 삼배적삼 키워 입고 살으시다 소쩍새 울음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새웁니다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이수정 교수님, 노랫말이라는 게 물론 뭐 아름다운 표현 같은 걸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인생사, 자신의 경험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느껴집니다. 저도 이 노래를 한참 전에 그렇죠.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네. 들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들으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감흥이라는 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제가 느낀 생각은 90 넘은 지금 어머니께 당장 가야 되겠다. 방송이 끝나면 아이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까 그 그러니까요. 애절하게 어머니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네. 부를 수 있을 때, 볼 수 맞아요. 있을 때 부르는 게 그게 맞아요.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허주연 변호사님 궁금해진 게 있어요. 혹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태진아 씨 이 이름을 야 멋지게 정말 연예인스럽잖아요. 태진아 이렇게 석자 지어준 거예요? 아니요, 이게 예명이에요. 아 예명이에요? 네, 태진아 씨 어허. 본명은 조방헌 씨입니다. 아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또 출도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조방헌네. 그렇죠. 그렇잖아도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어허. 사실 태진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세련되고 중성적인 이름이에요. 그 시대 누가 남자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아하. 그런데 처음에 예명이 없이 한 지방 공연을 갔는데 어떤 작곡가가 이름을 물어보길래 조방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너무 심했어요. 야, 조방헌이 뭐냐, 무슨 시골 머슴 이름이지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예명 짓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명을 지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70년대에 엄청 인기 있었던 일일 드라마가 있었어요. 뭔데요? 여로. 어허!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는 드라마인데 세상에. 여기 여주인공 분이의 그 역할을 맡았던 그 영화 배우 성함이 이제 태연실이거든요. 이 배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태자를 따고 그리고 당대 최고 가수였던 남진 씨의 진자를 따고 그리고 나훈아 씨의 아자를 따서 태진아 이렇게 예명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어떻게 이런 이름 조합이 대박. 아니 근데 앞서 우리 여리지의 그 뭐 초상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명 위원장님 당대 잘 나가는 이름 하나씩 따왔으면 이거 뭐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돈은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태는 성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나와 지는 헷갈릴래야 헷갈릴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다르게 보여야 돼. 이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수나와 태진아는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게요. 네. 우리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평온한 단어만 이렇게 합니다. 뭐 바다 뭐. 그런 다음에 한쪽은 굉장히 싸나운 단어만 합니다. 아하. 그러고 나서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싸나운 단어 쪽은 확실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고 오. 편안한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 이름은 본인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아하. 저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난 성공할 거야. 난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거야. 그러네요. 성공할 수 있어야 되기 자기 암시 때문에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암 시효과 때문에 태진아 씨 성공의 적어도 상당 부분은 저는 이름이 차지했다고 봅니다. 아하. 아마 그 성공한 덕을 그래서 많은 후배들 챙기면서 지금도 좋은 일 또 선배 동료도 챙기는 그런 좋은 일로 마무리 뭔가 이어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진아 씨 앞으로도 건승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